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는 2022년 8월 경북 청도군을 찾아 지역 맛집을 방문하는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업로드 1년 10개월 만에 갑자기 조회수가 급증했습니다. 백 대표에게 음식을 내준 직원의 정체가 뒤늦게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손이 떨려서 낯설어요. 이 남성은 38살 박모 씨로 지난 2004년 경남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의 주동자로 지목됐습니다. 친척이 운영하는 식당에 채용돼 일하다 백 대표의 유튜브에까지 출연하게 된 겁니다. 박 씨를 찾아낸 유튜버는 박 씨의 SNS 계정도 추적해 근황을 공개했습니다. 딸 인생의 걸림돌을 모두 없애주겠다. 가장 믿음직한 아빠가 되겠다는 다짐이 눈에 띕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파렴치범을 왜 직원으로 썼는지 해명하란 항의를 쏟아냈습니다. 식당 측은 친척인 박 씨가 애원해 일하게 됐다며 채용 자체가 범죄는 아니라고 항변했습니다. 그럼에도 누리꾼들은 식당 지적도를 확인해 무허가 건물일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거나 항의성 트럭 시위를 예고하는 등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사적 제재 논란에도 불구하고 박 씨를 저격한 유튜브 영상 역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박 씨 등 밀양 고등학생 44명이 1년간 울산 여중생을 무자비하게 성폭행하고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은 점도 거듭 회자되고 있습니다. 당시 피의자 10명이 기소되고 20명이 소년부로 송치됐지만 한 명도 전과 기록이 남는 형사처벌을 받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냥 만나갖고 그냥 같이 놀다가 자취방 가고 그래 됐는데. 사건 피해자의 현재는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주동자 박 씨와 식당 측은 황급히 SNS 계정을 닫았지만 당분간 여진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2004년 경남 밀양 고등학생 44명이 울산 여중생 1명을 집단 성폭행한 사건의 가해자 신상을 파헤친 유튜버는 지난 1일 주동자인 38살 박모 씨가 경북 청도군 맛집으로 소문난 식당에서 일하고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2년 전 식당을 방문했을 당시 직접 음식을 서빙하기도 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낯설어요. 친척인 박 씨를 채용한 건 죄가 아니라고 항변했던 식당은 감춰왔던 실상이 탄로나고 말았습니다. 식당 지적도를 조회한 결과 건축물 대장이 없다며 일부 누리꾼이 제기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겁니다. 청도군청은 불법 건축물로 확인돼 즉각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내렸다며 식당 측이 불응할 경우 추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행강제금 한 번만 부과한 게 아니라 이게 계속해서 원상복귀를 안 하게 되면 매 해마다 한 번씩은. 박 씨의 동갑내기 친구로 집단 성범죄에 가담했다는 두 번째 가해자 신상도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유튜버는 38살 신모 씨가 이름을 바꾸고 경남 김해시 수입차 전시장에서 딜러로 일해왔다고 저격했습니다. 현재는 외제차 3대를 보유하고 있고 주말에는 골프를 치는 등의 업체 측은 2021년 말 신 씨를 고용할 당시 밀양 사건에 연루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논란을 엄중하게 인식해 하루 만에 신 씨를 해고 조치했다며 앞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가해자 신상이 여과 없이 드러나는 족족 후폭풍이 더해지는 형국인데 누리꾼의 압도적 지지와는 별개로 이른바 사적 제재 허용 범위에 대한 사회적 고민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폭로하고 있는 유튜버가 나머지 가해자들이 서로를 제보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4일 한 유튜브 채널 운영자는 댓글을 통해 현재 밀양 사건 가해자들이 저에게 서로 제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저한테 사과하지 마시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유튜버는 제보 이메일 내용 등을 바탕으로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차례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지난 1회는 주동자로 지목된 가해자가 청도의 한 유명 식당에 근무하고 있다고 폭로했고 이후 해당 식당 측은 이 가해자를 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가해자 한 명은 한 수입차 판매업체에 근무하고 있다고 밝혔고 해당 업체 역시 가해자로 지목된 직원을 해고했습니다. 이에 집단 성폭행 가해자들은 자신의 신상이 밝혀지는 것이 두려워 다른 가해자의 신상을 서로 나서서 제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밀양 성폭행 사건은 지난 2004년 44명의 남학생이 울산에 있는 여중생을 1년간 집단으로 성폭행한 사건입니다. 이들은 그 여동생 등을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았습니다. 사건에 연루된 고등학생 44명 중 10명은 기소됐고 20명은 소년원으로 보내졌는데 합의로 공소권 상실 처리를 받은 학생은 14명이었습니다. 당시 피해자의 신상 정보가 언론에 유출되고 경찰관이 피해 여중생들에게 폭언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산 바 있습니다. 이 사건은 영화 한공주, 드라마 시그널 등에서 다뤄지기도 했습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가 언론사에 배포한 보도자료입니다. 피해자 동의를 받고 신상을 공개했다는 유튜브 공지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오히려 영상 게시 전까지 사정을 모르고 있던 피해자와 가족이 업로드 후인 지난 3일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신상 공개 사흘 만에 엉뚱한 사람이 피해를 보기도 했습니다. 가해자의 여자친구로 지목된 네일숍 운영자가 마녀 사냥을 당했다며 진정을 냈고 유튜브 채널에도 사과글이 올라왔습니다. 지금까지 이 유튜버가 올린 밀양 관련 영상은 4건, 가해자 44명 가운데 2명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1명은 해고됐고 1명이 일하던 식당은 영업이 중단됐습니다. 다른 유튜버까지 신상 공개에 가세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신상 공개 안 된 41명의 가해자들아. 지금 지우고 숨기고 탈퇴하고 서로 난리도 아니던데. 그러길래 왜 잘 사는 모습을 공개하고 다녔어? 사적 제재의 불법성과 많은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20년 전 사건에 분노하고 강한 지지를 보내는 이유, 합업 시스템에 대한 불신 때문입니다. 남학생 44명이 중학생 1명을 1년 동안 지속적으로 성폭행하고도 피해자와 합의했다거나 어리다는 이유로 아무도 전과 기록이 남지는 않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죄를 져도 빠져나간다? 죄를 져도 처벌이 돼도 너무 약하게 한다? 이런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부족한 건 개인적으로라도 저렇게라도 해결해줘야 덜 억울하지 않을까. 이게 배경에 있거든요. 하지만 이 같은 국민적 공분이 선의에서 나온 거라 해도 피해자에겐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는 점 등은 다시 생각해 봐야 할 대목입니다. YTN 장하영입니다.